쿨리는 지금 무척 신이 나 있어. 손꼽아 기다리던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이 드디어 막을 올렸기 때문이야. 방학 내내 심심해서 몸이 근질근질했는데 모처럼 즐길 거리가 생겨서 너무 좋아. 피겨 스케이팅부터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까지 다 빼놓지 않고 볼 거야. 그런데 이번 대회를 제대로 즐기려면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대. 뉴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어서 가보자. 뉴스쿨 TV. 쌤, 드디어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이 시작됐어요. 우리 쿨리는 남은 방학 기간 동계올림픽 경기를 챙겨보느라 무척 바쁘겠네. 쿨리는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좋아하니? 저는 피겨 스케이팅이요. 직접 경기를 보러 간 적도 있는데 빙글빙글 도는 게 정말 멋있더라고요. 근데요, 쌤,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은 얼마나 빠르게 도는 걸까요? 직접 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돌더라고요. 놀라지 마. 네 바퀴를 도는데 1초는커녕 0.6초에서 0.8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 헉, 진짜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돌 수 있죠? 말이 나온 김에 오늘은 동계올림픽 주요 종목 속의 숨은 과학과 수학 지식을 이야기해볼까? 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스피드 스케이팅이야. 일반적으로 두 명의 선수가 400m 길이의 트랙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질주해서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는 선수가 승리하는 종목이지. 오, 안 그래도 이번 대회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이 메달을 딸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스피드 스케이팅에도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그럼 혹시 쿨리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이 코너를 돌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본 적 있니? 네, 몸을 옆으로 쭉 기울이잖아요. 빙판에 닿을듯이 기울어서 넘어질 것 같은데 신기하게 안 넘어지더라고요. 선수들이 이렇게 몸을 기울이는 건 원심력과 구심력이라는 과학 원리를 이용하려는 거야. 빠르게 달리면서 동그란 코너를 돌 때는 바깥쪽으로 튕겨 나가려는 힘, 즉 원심력이 생기는데 선수들은 몸을 안쪽으로 기울여서 그 힘과 균형을 맞추는 거지. 아, 그럼 속도를 크게 줄이지 않으면서 코너를 돌 수 있겠네요. 그런데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쇼트트랙 선수들은 왜 머리까지 딱 붙는 옷을 입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야.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쇼트트랙 모두 빠른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공기 저항을 최대한 줄여야 해. 그래서 매끈한 스피드 슈트를 입는 거야. 여기에 더해 몸을 낮게 숙이는 것도 공기 저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아하, 납작한 모양의 자동차가 더 빨리 달리는 것처럼요. 그렇지. 실제로 선수들의 평균 속도는 시속 50km가 넘어.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만큼 빠르지. 이번에는 스키 점프를 살펴보자. 비록 이번 대회에선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지만 동계올림픽의 주요 볼거리 중 하나니까 스키 점프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겠지. 스키 점프는 스키를 신고 높은 점프대를 활주한 뒤에 새처럼 날아올라 설원에 착지하는 종목이야. 멀리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우아하고 멋지게 날았는지도 중요해. 스키가 꽤 무거울 텐데 어떻게 저렇게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스키 점프에는 포물선 운동이라는 수학 원리가 숨어 있어. 선수가 경사를 타고 내려와서 공중으로 뛰어오르면 중력 때문에 포물선 모양의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게 되지. 이 모양을 포물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공을 높이 던지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지. 스키 점프도 똑같아. 이렇게 선수들이 날아가는 거리가 100m를 넘어서기도 해. 100m라니.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이렇게 멀리 날아가는 데는 또 한 가지 과학이 숨겨져 있어. 이 사진을 볼래? 스키의 모양이 어때? 마치 V자를 만든 것처럼 앞쪽은 벌리고 뒤쪽은 모여놨어요. 맞아. 이렇게 V자 자세를 취하면 떠오르는 힘, 즉 양력이 생겨서 더 오래, 더 멀리 날 수 있어. 비행기 날개의 아랫부분을 공기가 받쳐주면서 떠오르는 것과 같은 원리지.
다음은 얼음판 위의 체스라고 불리는 컬링이야. 쿨리는 컬링 경기를 본 적이 있니? 네. 베이징 올림픽 때 처음 봤는데 엄청 재미있게 봤어요. 그래. 컬링은 약 20kg 무게의 원형 스톤을 얼음 위에서 미끄러뜨려서 하우스라고 불리는 원형 표적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경기야. 엄청 단순해 보이지만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전략과 집중력, 팀워크가 중요하지. 쌤, 그런데 컬링 경기에선 선수들이 왜 자꾸 빗자루 같은 걸로 얼음을 문지르는 거예요? 쿨리가 말한 빗자루의 정확한 명칭은 부름이야. 이렇게 부름으로 얼음을 문지르는 건 마찰력을 조절하기 위해서야. 컬링 경기장의 빙판 위에는 아주 미세한 유철이 있거든. 그런데 얼음이 살짝 녹으면 표면이 매끄러워지니까 손이 더 멀리, 더 직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 그럼 쓸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얼음 위의 요철 때문에 마찰이 커지면서 스톤이 빨리 멈추고 방향도 더 많이 휘겠지. 선수들은 머릿속으로 스톤이 어디로 갈지 계산해야 해. 각도, 속도, 마찰을 모두 고려해서 말이야. 수학 문제 푸는 것 같네요. 맞아. 컬링은 물리학과 수학을 함께 사용하는 스포츠야.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이번에는 쿨리가 가장 궁금해했던 피겨 스케이팅 이야기를 해보자. 이 사진을 한번 볼까? 빙글빙글 회전하는 모습이네요. 쌤, 그런데 선수들이 회전을 할 때 왜 팔을 오므리는 거예요? 쿨리가 중요한 걸 포착했네. 여기엔 가군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과학 원리가 숨어 있어. 가군동량 보존 법칙? 그게 뭐예요? 회전하는 물체는 크기가 작아지면 더 빨리 돌게 돼 있어. 팔을 쭉 펼치고 있을 때는 몸의 크기가 크니까 천천히 돌지만 팔을 몸에 붙이면 크기가 작아지니까 훨씬 빨리 돌게 되는 거야. 마치 팽이를 작게 만들면 더 빨리 도는 것처럼. 그래서 선수들이 스핀이 끝날 때 팔을 쭉 펴는 건가 봐요. 속도를 줄이려고요. 정확해. 결국 회전을 잘하려면 몸의 크기를 알맞게 해서 속도를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해. 속도를 안정적으로 늦춰야 착지하는 순간에 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다음 동작을 잘 이어갈 수 있거든. 이번에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종목도 살펴보자. 바로 봅슬레이야. 썰매를 타고 1300m에서 1900m의 트랙을 달려서 가장 짧은 시간에 완주한 팀이나 선수가 우승하는 경기지. 봅슬레이는 자동차 레이싱과 비슷해서 얼음 위의 슈퍼카라고 불리기도 해. 실제로 썰매의 최고 시속이 150km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스피드를 겨루는 종목이야. 어떻게 그렇게 빠를 수 있죠? 경사진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중력이 썰매를 끌어당기거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져. 그래서 출발할 때 선수들이 있는 힘껏 썰매를 밀어주는 것도 중요해. 그럼 무거운 선수가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중력이 더 커지니까요. 좋은 질문이야. 그래서 썰매와 선수들의 무게를 합쳐서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해. 봅슬레이는 0.001초로 순위가 갈리니까 속도에 영향을 주는 무게를 제한하는 거지. 결국 봅슬레이에서 중요한 건 앞서 살펴본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공기 저항과 마찰을 최대한 줄이는 거야. 그래서 썰매 모양을 유선형으로 만들고 얼음과 닿는 날을 매끄럽게 관리하지. 코너를 돌 때는 어떻게 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보다 훨씬 빠른데 선수들은 안 무서울까요? 코너에서는 원심력이 엄청나게 커져서 선수들이 몸무게의 5배 정도 되는 힘을 받아. 하지만 썰매가 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그 힘을 버티는 거지. 이런 엄청난 속도에서도 선수들은 최적의 동선으로 움직이도록 썰매를 조종하는 거야. 정말 대단하지? 이렇게 동계올림픽 종목에 숨어있는 과학 원리를 배우고 나니까 이번 대회가 더욱 기대돼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점프를 할 때 팔을 오므리는 건 가군동량 보존 법칙 때문이야. 이렇게 지식도 뽐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하하. 모두들 쿨리를 우러러보겠는걸? 자, 그럼 이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러 가보자. 유니폼 홈페이지에는 더욱 재미있는 뉴스 이야기가 가득해요. 궁금하다면
홈페이지로 놀러오세요. 뉴스쿨 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